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1월 30일이고 예, 금요일이네요. 자, 지금 금값이 이거는 유례 없는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예, 이것은 엄청난 세계 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단일 패권 구도로 되어 있죠. 미국 달러의 미국 경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 세계 경제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이것은 몇 걸음 더 몇 걸음 더 다갔으면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천길낭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운전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는 즐거운 가족이 앞으로도 이 길이 계속 이어지겠지. 앞에 절벽이 있는지 다리가 끊어져서 절벽을 추락할 위험이 있는 길인지도 모른 채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이 있다. 자, 다극화라는 것도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가 시간이 없다, 빨리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금값을 좀 들여다보면 훨씬 적나라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오늘 데이터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언론이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책임 방기죠. 예. 그래서 다극화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내가 망하면 전 세계가 같이 망하는 건데, 그렇죠. 중국은 아직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럼 세상은 몰락하는 거다. 그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냥 안 죽겠죠. 그냥 기득권이. 그럼 무법천지가 되고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수천만 명의 인명이 희생될지도 모릅니다. 예, 지금 엄청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트럼프는 배팅을 하는 거예요. 중국한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운데 조율하고 있는 것이 푸틴이고 그것을 조율의 결과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망하면 다 죽을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수를 받을 거야, 말 거야? 이야,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자료와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래서 언론과 전문가들은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혹시 생긴다면 그걸 안 생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긴다면 또 천재지변이에요. 우리 인류는 그랬어요.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는지,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는지, 한국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베트남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모른 채 많은 목숨들이 희생됐죠. 예. 그 결과를 누군가는 착복하셨다. 예. 이제 그런 세상은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잘 극복함으로써 이번 위기를. 예. 자,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런 핵심적인 데이터는 달러의 반대가 금입니다. 그래서 금하고 연동이 되어 있었죠. 달러의 금본위 제도라고 그래서 그건 옛날에 기본이었어요. 화폐는 뭐냐? 내가 은행에 이만큼의 금이 있다는 그냥 영수증에 불과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게 원래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서 금을 들고 다니면서 금이나 동양에서 은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옛날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큰 재산을 거래할 때 은괴 이렇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은괴를 가지고 거래하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은이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유럽은 그게 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에 보관해 놓고 정서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겁니다. 그게 화폐예요. 그게 화폐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10,000원이야? 금 한 돈이야? 알았어. 금 한 돈에 대한 값 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거 갖고 있어. 그게 유통이 돼요. 우리 지금 쓰는 뭐죠? 무슨 상품권하고 똑같아요. 그 상품권 돈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처럼 써요. 제가 그걸 식당에 가서 쓰니까 이거 어떻게 쓰세요? 그랬더니 은행 가서 바꾸세요? 뭐 어디 농협이나 어디 가서 바꾸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다른 거 사는데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예요, 화폐.
그 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이 있으니까 만료되기 전에 누군가가 은행에 가서 돈 찾아가겠죠. 근데 화폐는 만료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 언제든지 그걸 갖고 은행에 가면 금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이나. 자, 그게 금본위 제도가 원래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교통 정리할 때도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35 1온스에 1온스는 31g이에요. 원 트로이 온스가. 예. 일반 온스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미국이 사실은 그 규칙을 깨고 자기 패권적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약속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은행에 어디에 달러를 갖다 들이밀어서 이거 금으로 주세요 하면 그 해에 해당하는 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의 액수랑 금의 양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70년대 초에 닉슨 때 발견이 됐죠. 그 전부터 했을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금본위제 우리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끈이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70년대 금값이 확 올라요. 70년대 초 그때예요. 그런데 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 자체 금값의 추이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래프 자체를 정확한 걸 얻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제가 쓰려고 이걸 제가 어렵게 찾아가지고 뭐 어렵게 찾은 건 아닙니다만 찾아서 올렸는데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거 보면은 Y축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금값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때 금본위 제도가 해제되면서 금값이 올랐고 그다음 뭐 오일 쇼크가 있으면서 올랐고 그다음 최근에 또 좀 오르네.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Y축을 보면은 이게 그래프가 기준이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저 위에가 2,000이거든요. 2,000달러인데 그 밑에가 1,000달러죠. 간격 거의 같은데 400. 간격 거의 같은데 200. 자,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 기하급수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7, 80년대 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의 인상은 엄청난 걸로 비춰지게 그것이 확인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그래프를 보기가 어려워요. 오늘까지 데이터까지 포함한 것은 더더욱 왜 그럴까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감추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Y축이 균일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뭐 70년대, 80년대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겠습니다.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2000년대 초중반에 한번 급하게 올라요. 그때 많이 올랐죠. 예. 그때 여기 보면 설명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닷컴 버블이 꺼지고, 그 다음, 부채 문제가 거론됐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때 미국발 경제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이 망할 뻔 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화폐나 세계 대부분의 화폐는 가치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이 망하면은, 달러가 망하면은 다른 나라부터 다 망한 다음에 미국이 망한다. 요즘도 그런 표현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돈 빨아간다고? 트럼프 말 한마디로.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다시 좀 안정됐다가 2000 한 몇 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비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위에 값이 얼마냐 2,769달러가 한계로 되어 있어요. 이거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최근 게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값이 얼마입니까?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조사해 보니까 선물 가격인 것 같은데 5,100 몇십 달러였어요. 온스당. 이거보다 2배 많은 거예요. 저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게 2배 쫙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드라마틱해지죠? 지난번 미국발 경제위기 그때 왔을 때보다 2008, 9, 20 이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 그때보다 더한 일이 몇 곱절 더한 일이 발생해도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잖아요.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국력을 가졌던 우리가 이 상황, 이 위급한 세계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산은 이런 데 쓸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도 다, 예, 이 자체가 뭐냐, 달러가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위에, 이걸 5,000, 지금 300불, 얼마 전에 5,500불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5,500불짜리 그림을 그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이게 착 올라간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무지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거랑 트럼프의 동키호테 행동이랑 전쟁, 불사, 이런 거랑 일치하는 것이고, 게다가 나토를 해체시키려고 하잖아요. 거기다 내 패권의 힘까지 빼려고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전쟁이니까. 자, 그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래서 빨리 성과가 나와야 돼. 이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로 빨리. 예, 안 그러면 이게 터집니다. 어디 한 군데서. 그때까지는 계속 전쟁 불사 이야기 나올 거예요. 예. 자, 많은 걸 설명해 주지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주변에서 누가 뭐 7순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8순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걸 하나 사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은괴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은괴 실버바라고 1kg이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은 그때 한 50만 원, 60만 원 요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740만 원입니다. 10년 만에 10배 이상 뛰었어요. 그때 금은 골드바 1kg이 한 4, 5천만 원 했었어요. 지금은 2억 8천만 원이거든요. 예, 5배 이상 올랐어요. 자, 은의 가격이 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 기준을 봤을 때 은이 더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지금 10배 정도 올랐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거 혹시 이런 거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그 당시 10년 전에 산 거예요. 기억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1온스거든요. 1온스 하면 미국 그 은화일 거예요. 1온스인데 이게 그 당시에 하나에 2, 3만 원 했어요. 2, 3만 원. 2, 3만 원.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좀 이 사이트에서 찾아봤더니 33만 원이에요, 이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11배 이상이 올랐어요. 자, 이거는 무지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 뉴스 쭉 몇 개가 언급을 해요. 사실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검 날개 달았다. 연일 폭등하는 이유 3가지. 이걸 날개 달았다라고 표현해야 할 게 아니죠. 달러가 붕괴되기 일부 직전이고,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수많은 화폐들, 그건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중국이 수출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미국 시장이 몰락하면 중국 경제가 어찌 되는 겁니까? 전 세계가 폭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무책임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망하는 거니까. 자, 그게 우리랑 관계 정상화를 한 거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지만.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무조건 투자랑 상관이 있다. 달러로서 투자가 돼야 된다는 말을 계속 제가 드리잖아요. 달러가 안 무너지고 달러를 계속 갖고 있어 돈이 되고 가치가 쌓이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럼 경제가 확 늘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소위 예전에 말해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같은데 가서 7,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벤처 기업가들이 되게 많았고, 저도 과거 업무와 관련해서 벤처 기업 사람들도 만나고 국내외에 애널리스트들도 만나고 직접 투자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그랬는데 벤처 거품이 싹 꺼졌잖아요. 2015년? 12, 13년 이후로 싹 꺼졌어요. 돈이 돌지가 못하고 정치되어 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돈의 가치는 막 떨어져 있는데 저 돈인들이 풀리기 시작해서 현물로 바꾸기 시작하면은 전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자산이거든요. 뭐에 대한 안전자산입니까?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이에요.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미국이 패권까지 빠지면은 그 수많은 빚을 다 어떡하나? 빚잔치 하게 되면 얼마나 건질려나? 검사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건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터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이명박 때 미네르바 생각이 나네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뉴스원이 미국발로 소개한 이유 세 가지. 이것도 참 무책임하죠. 우리나라 전문가, 우리 일이 걸리고 우리의 재산이 걸리고 우리의 미래 안녕이 걸린 부분인데 블룸버그에서 한 이야기, 미국 정부에서 불러준 이야기 딱 적고 끝이에요. 자,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5일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 때문에 올랐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불안해진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파고 오를 때는 닷컴 버블이 끝에 꺼졌다. 닷컴 버블 꺼진 거는 별로 안 커요. 거품이 있었죠. 거품이 있다가 꺼졌겠죠. 많이 꺼졌죠.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 등장했을 때 처음에 그거 더 큰 것은 그거죠. 중반 이후에 바짝 올라간 것은 미국발 경제 위기. 빚. 이거 돈 찾아간 거잖아요. 갑자기 돈이 인출되니까 다 현황이 망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언급한 것은 쭉 올라가는 거 반토막밖에 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우크라이나 전쟁 핑계댔어요. 그럼 그 이후에 두 배나 더 올랐는데 더 짧은 기간에 1, 2년 안에 1년 반 동안 그 다음 두 배, 한 100% 오른 거거든요. 거의 작년 1년 동안 60 몇 프로 올랐대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기간 동안 두 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예,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 위기는 어디서 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고 미국의 몰락의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본가들이 그러면 브릭스나 중국으로 갈아타면 되겠다. 그걸 막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답은 없다. 미국이 폭망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 여기에 심지어 중국까지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새로운 탈출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 AI, 새로운 거를 펌프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너무 늙었다. 힘이 없다, 힘이. 배도 제대로 못 만든다.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든다. 일론 머스크도 이제는 창의성을 잃었다. 유일하게 남은 건 AI 기업들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유럽은 그럼 기반이 닦였냐? 유럽도 오래돼서 안 된다. 그럼 어디냐, 도대체? 이 신기술들을 해서 불을 지필 데가 어디냐? 세상에 에너지를 넣어줄 데가 어디냐? 한국의 한류가 에너제틱하고 다이내믹한 것처럼 한반도 소통을 통해서 달러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붐을 일으킨다. 그것은 깔때기처럼 한국에 오게 돼 있다. 한국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생산이나 기술 수준, 문화 수준 모두에서 또 지정학적 위치에서 북한이라는 또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위를 한 번 더 멀리 당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위가 항상 당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전 세계가 기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이제 오고 있구나 카운트다운 시작됐다는 게 확 들어요. 예. 자, 뉴스원이 실은 날은 블룸버그에서 실은 날은 참 무책임하지. 아마 다른 데도 이럴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금값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금값에 날개 달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금 가진 사람 유리하겠네. 금 투자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체를 바보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은행권에 있거나 이런 쪽에 밥 좀 먹은 사람들은 알아요, 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예.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러시아가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달러를 대체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금을 많이 사모았단 말이에요. 금이 저렴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렴해요. 자, 이것을 다시 금 본위로 갈 가능성은 엄청나게 낮다고 봅니다만 아주 망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양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 세계에 풀려있는 현금이 전부 다 금으로 치환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금 본위가 되는 거죠. 그럼 금은 당연히 부족하고 은까지 그 자리에 원래의 위치를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 금값과 은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킬로그램당 2억 8천만 원에도 눈이 획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올라도 부족할 겁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들 곧 터진다. 풍선에 바람 그만 불어라고 터진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수많은 자산이 다 날아가겠죠. 우리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국가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전 세계는 혼란입니다. 그러면 아비다툼이 발생하고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갈아뭉개겠죠. 지금 미국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죠. 전쟁이죠. 예. 자, 읽어드릴게요. 금값이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했다. 며칠 전에 몇 퍼센트 올랐어요? 3, 4%. 폭등이죠, 그러면. 하루 만에 4, 5%가 올랐는데? 폭등인데. 오늘 좀 대폭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때 되면 딱 베네수엘라, 인도, 죄송합니다. 이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조율하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돌파하는 등 연일 들어 폭등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웬만한 경제학자들은 그걸 이야기 안 해요. 채무 뽑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뽑지를 못하잖아요. 금값이 오르는 게 금값만 오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이후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세 용인 발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다고 보고 이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그 채권이란다 관세 그걸 해가지고 우리는 빚을 갚는다 최소한 빚을 덜 얻는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자, 이제는 내가 옛날에 패권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돈을 찍어내도 돼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에 빚쟁이들 눈치를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자체가 달러 약세를 용인한다는 거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채널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똑같죠. 미국 연착륙 이야기예요. 확 폭락이 아니라. 그러면 달러 기준의 금값은 계속 오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망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대로 분석이 됐으면은 그러면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안 해줘요. 오들오들 떨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두 번째, 차기 연준 의장으로 대표적 비둘기파가 부상하고 있다. 비둘기파가 부상한다는 것은 돈을 더 찍어낸다는 뜻이에요. 네, 돈을 더 찍어낸다. 그것은 이제 지금 트럼프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연준 의장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죠. 현 의장하고도. 자, 그래서 달러의 약세 용인 발언. 자,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미 이제 금도로도 많이 갔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금이 풀리는 게 얼마 안 돼요, 양이 지금. 금 시장 자체가 미국에 있고 세계의 값을 결정하는 쉽게 개입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런 개입을 뚫고 이만큼 오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본의 움직임이 좀 본격화된다. 미국 큰 은행에서 달러가 인출이 된다. 이걸 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폭락이거든요. 폭망이거든요. 자, 그거에 따라서 돈을 계속 풀겠다. 경기를 계속 진작시키겠다. 여러 가지 신호를 주면서 마사지 해가면서 위태롭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린란드, 이란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미국이 이제 계속 뭐라고 할까 펌프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건 맞아요. 요 정도에 의해서 오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큰 것은 대규모 인출 사태가 안 발생하게 미국에 돈이 머물러 있게 그 돈이 나오면 일부는 금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의 금값이 오르는 정도는 국가나 이런 데서 개입해서 올린다고 볼 수는 없는 정도 수준이에요. 전세적으로 지금 금은 돈이 아닌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큰 데가 덤벼서 금을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면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때 이미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개입해서 드러내놓고 금을 막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경쟁적으로 그것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또 달러의 유출과도 동시에 연동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세계에 지속되는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러면은 미국 은행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팔기가 어렵잖아요. 예, 제일 안 좋은 상황은 미국이 망할 게 확실하고 아무 힘을 못 쓰는 무기력한 늙은이밖에 안 된다. 뒷방 노인밖에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채권을 팔고 달러를 팔고 금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막아서는 용도예요. 그린란드하고 이란은. 네. 그런데 북한은 절대 안 건드리잖아요. 북한이 제일 독하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을 우리 언론은 흑백 논리로 밀어주는 거잖아요. 푸틴 나쁜 놈, 그냥 이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은 왜 안 건드릴까요? 북한은 다른 엄청나게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
자,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반되는 상태를 보이잖아요. 거의 이제 해체된 게 분명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는 것은 이미 준비 다 끝났어요. 확 해버리면 유럽이 확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영국 총리가 방문했죠. 중국 방문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태리 총리가 우리를 방문했죠. 캐나다가 지난주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우리가 묻고 두르고 갔죠. 잠수함을 통해서 계기로. 자, 이런 것들이 이미 달러 약세를 지향하는 그런 분위기가 수가 분명히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른 일이 바로 발생을 해줘야 돼요. 그걸 덮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트럼프 입에서 나와줘야 돼요. 러시아가 뒤에서 지원하고 협조하고 있고 실제 실행력은 한국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이 바르는 얘기랑 딱 조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예들을 하나씩 봅시다. 이거 어제 제가 캡처한 건데 오늘 가서 보면 만났다는 기사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새 UAE 대통령이 무지하게 바빠요. 오늘 보니까 카타르 대통령이 우리나라 또 왔더라고요. 왕인지 대통령인지가. 여기서 지금 전 세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UAE가 중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도 갔었죠. 다녀간 지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인도하고 EU하고 19년 동안 씨로오던 FTA 협상이 체결됐습니다. 푸틴이 오케이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미국도 오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와야 되는데 또 거기 새로운 어떤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야 돼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자본이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세밀하면서도 정확하고 전격적으로 이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거죠? 예. EU 인도 19년 협상 끝에 FTA 체결 1월 27일이고 UAE 대통령이 20일 날 날아갔어요. 급하게. 왜 급하게 갔을까? 그제 기피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 5일 전에 UAE에 485조를 다루는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장인 칼둔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성과 신속히 내자. 빨리 투자해달라는 이야기죠. 그 5일 뒤에 UAE 대통령이 인도 갔다. 일주일 뒤에 EU하고 인도하고 FTA를 맺었다. 그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러시아를 날아와가지고 푸틴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엄청나게 긴박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긴박하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거 뭔가가 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당연히 북한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 빨리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내용 한번 보세요. 핵심부 정조 중 하나는 미군, 이란이 휘감는 어벤져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뭐 누누이 생각해도 지금 미국은 이란하고 맞짱을 뜰 체력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겁주는 거예요. 예, 이건 이란도 알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왜 UAE가 지금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달러가 빠지니까. 전 세계가 용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알고 있죠. 그래서 겁 안 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시비 걸고 뭐 관세를 어떻게 하게, 원상 회복시키겠느니 뭐 어쩌겠느니. 근데 우리 꼼짝도 안 하잖아요. 자, 그 밑에는 이제 BBC가 다룬 내용이죠. 트럼프 때문에 각국 정상들이 중국으로 간다. 이태리 총리는 우리나라 왔죠. 각자 도성이고 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인지 알았는데 뭐 중국도 가야 되지만 한국도 와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눈치가 제일 빨라요. 그래도 이태리 총리가. 자, 이것은 나토가 완전히 와야 됐다는 것이고, 여기서 곧 우크라이나전이 종결이 되겠구나. 미국은 우리를 확실히 버리겠구나. 이거 이제 감이 왔다는 거예요. 되게 늦게 온 거죠. 그러면 급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급하게 깨달은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멜라니 총리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돈의 움직임도 급해질 수가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중국이 미국의 어떤 현재 자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격렬한 포옹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 갑자기 달려와서 고맙기는 한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반대쪽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 UAE 대통령의 움직임이 쫙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하고는 일단 우리가 조율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향후의 미래는 미국, 중국, 힘 빠진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러시아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경제적으로 따라오려면 그 기반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이 세 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한다. 한국은 여기다가 북한이랑 카드까지 더 있다. 제일 싱싱하다.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압도한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계속 한국에 몰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절대 쉽게 보이지 않거든요. PD 수첩에 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을 오기를 원하는 북한군 포로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를 PD 수첩에서 가서 김밥 먹이고 뭐 이런 거 실렸는데 되게 따스한 그런 내용으로 실렸는데 이게 일주일 전에 떴어요. 자, 그 전에도 지금 국민의힘의 유용원 전 조선일보 그 국방 기자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작년 정도 기억이 나네요. 그 윤석열 때 여기 가가지고 이 포로들을 한국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실패했었죠. 근데 지금은 돼요. 이게 왜 되느냐? 예. 자, 이것도 어떤 시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맥락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가지고 어떤 마중물적인 요소들을 지금 다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이게 나왔다는 게. 예. 그 다음 밑에 얼마 전에 한번 소개드렸습니다만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북극 항로 쇄빙선 띄운다. 9월 예상한 대로 시범 운항한다. 그리고 러시아와랑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한 달 전쯤에 나왔죠. 그리고 그 사이에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국과의 경제관계 회복 원한다. 이거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블러핑을 하면서 트럼프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분위기가 계속 간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뭐 몇몇 다른 무역 루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달러로 돈다라는 부분.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유럽이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경제의 희망의 메시지, 당연히 문화적인 거 포함해서 미국이 줄 수 있어야 돼요. 트럼프의 이름으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실천 전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게 북미 종전선언이다. 그래서 봄 이야기다. 그래서 BTS의 3월 20일 컴백이 괜히 그 타이밍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다. 벌써 1월달 다 갔지 않습니까? 한 달 남았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뭐 K 창업 붐 가능했고 어제는 한국에 있는 각국 그 상공회의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는데 어떻게 더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국가 창업 시대 전략 회의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처음 시작이 되면 붐이 불어야 돼요. 지금 그 거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신선한 거품이. 대규모 거품이. 지난 한 15년간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벤처 붐이 부는데 그 붐의 장소가 한국 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하려면 북미 종전선이 돼야 되고 북한이라는 드라마틱한 생산지가 부각이 돼야 돼요. 짧은 시간에 고수준의 생산력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인프라의 투자를 최소화함으로써 단기간에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의 인프라를 이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이어주는 연결로를 확보되는 핵심이죠. 그러면 새로운 기술 표준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해야 된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투자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많은데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가 이걸 모를까요? 이런 분위기를 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 맞물려 있다. 예. 그래서 남은 한 달 반 동안 미국이 어떤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한다거나 은행이 망한다거나 도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특히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건드렸다가 지금 이란 건드리는 건데 이란 다음에 상대를 찾기는 어렵거든요. 이란이랑 실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약발은 얼마 못 가요. 그 사이에 버려야 돼. 뭔가를 해내야 돼요. 우리도 그 대응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지금. 그래서 경제 대도약의 시발점이 되는 한 해라고 금리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예, 자, 그런 걸 통해서 여태까지 기득권의 틀을 다 부시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카르텔.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지금 우리한테 온 찬스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갈라치기가 되지 않고 있는 놈이 더 먹는 게 아니라.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